안녕하세요. 엄친수입니다. 오늘은 맘서치 2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29강이니까 27강, 28강에서는 그쵸? 뭐 아이들이 뭐 공식을 꼭 안 외워도 된다. 그리고 조금만 생각을 하면 사고력을 가지면 센스를 가지고 제가 수학 문제 풀어보라 그랬죠? 네, 거기서 뭐 곱셈, 짝수와 뭐 5로 끝나는 곱셈인 경우에 2 곱하기 숫자를 분해하죠. 곱하기로. 2 곱하기 뭐 5가 돼서 10을 만들든지 또 짝수 곱하기 25가 돼서 2 곱하기 분해해서 숫자 곱하기 50 뭐 그렇게 하면은 곱셈이 암산으로 쉽게 되죠. 생각을 좀 하면 굳이 연필을 들고 풀지 않아도 암산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얘기했어요. 근데 너무 아이 입장에서만 뭐 사고력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봐, 공식은 꼭 필요 없어 라고 부담을 주는 것 같으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그쵸, 사범대학을 나오신 거죠. 그쵸, 사대를 나오셔서 교육대학을 나오셔서 그쵸, 뭐 졸업을 하시면 공부를 안 하시나 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도 공부를 하십니다. 자, 그 기사는 중앙일보에서 교사 수업의 비밀. 저 선생님 기사를 찾은 거니까 교사 꼭 넣으시고요. 그러니까 수업을 어떻게 준비를 하시냐에 따라서 수업의 질이 높고 낮고, 그쵸? 높아야 되니까 수업의 비밀이 있겠죠. 그쵸? 중앙일보 교사 수업의 비밀 하면 자, 링크가 뜨죠. 교사를 당당하게 만드는 수업의 비밀. 그쵸? 그래서 클릭하면은 여기 뜹니다. 자, 여기도 내용을 쭉 읽어 보시고요. 그쵸? 여기서 이제 제가 기사 내용을 간추려서 제 텍스트를 만들었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자, 항상 이 기사는 어머니가 직접 찾아서 보셔야지 제 텍스트를 볼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사 제목은 교사를 당당하게 만드는 수업의 비밀. 그쵸? 그러기 위해서 초등학교 선생님도 공부를 한다는 거. 자,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교사의 수업은 개념 형성 학습과 발견 학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쵸?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개념 형성, 발견 학습. 자, 그래서 제시되는 게 뭐냐면 자, 삼각형의 넓이 내는 공식을 어머니도 알고 계시겠지만 뭐 만약에 제일 딱 티피컬한 경우를 봐서 뭐 직각삼각형이 있다. 그쵸? 아이고. 자,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치면 태블릿이 좀 안 좋네요. 자, 아이고. 이렇게 이게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면 면적을 구할 때 넓이죠. 그쵸? 보통 밑변 곱하기 높이의 반. 그쵸? 밑변 곱하기 높이의 반이 공식을 먼저 이렇게 외우죠. 그쵸? 그 공식을 가르쳐 주고 크기가 다른 여러 가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는 거. 그쵸? 여기는 먼저 결론을 가르쳐 주고 여러 가지 예를 막 계산하라 그래서 자,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의 반이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가르쳐 주죠. 이걸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연역법. 영어로 얘기하면 디덕션인데요. 디덕션. 그쵸? 여기 역시 라틴어나 그리스어 뭐 그런 거 어원에서 내는 from이란 뜻이죠. 자, 일반적인 사실, 보통 연역법이라고 일반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일반적인 사실 이거를 연역법이니까 이응으로 외우는 분이 있어요. 어이했던 일반적인 사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개별 사실을 풀어봐요. 그래서 이 결론이 맞구나.
그러면 결론은 어디서 나온다? D, from. 여기 일반적인 사실에서 출발한 여러 가지들. 그쵸? 여러 가지 개별적 사실이 있죠. 그래서 D는 from이에요. 디덕션의 D는 from. 그래서 이태리 말도 무슨 뭐 D, 뭐 지명 같은데 뭐 보면 다 D라는 것도 많이 붙어 있죠. D라는 게 from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뭐 그 스페인어는 때가 붙어 있죠. 어했던. 자, 그래서 디덕션은 from. 일반적인 사실로부터 개별적 사실을 많이 끌어내니까. 그쵸? 그래서 일반적인 사실, 삼각형의 면적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의 반. 그리고 여러 가지 예제를 풀어보는 방법이 연역법이에요. 그래서 연역법 방법은 결론을 교사가 미리 얘기하고 증명해 보이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가르치면 빠른 시간 안에, 그쵸? 아이들은 빠른 시간에 또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지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공식을 자연스럽게 외운다? 뭐 이해할 수 있죠. 그쵸? 장점이 있지만 교실에서는 이와 반대로 기납적 학습 지도 방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어떤 결론을 얘기해주고 공식 결론을 얘기해주고 여러가지 사례를 풀어보는 게 언역적인데 실제 선생님들은 어떻게 수업을 한다? 자, 귀납적 학습 방법.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 공식 가르쳐주고 문제를 여러 개 푸는 거가 아니라는 게 이제 귀납적일 것인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쵸? 자, 문제 알기. 그쵸? 여기서 일부만 읽어볼게요. 문제가 뭘까요? 선생님 얘기해요. 여러분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밑변이 5cm이고 높이가 4cm인 삼각형의 넓이는 몇 cm 제곱일까요? 몇 제곱cm일까요? 이렇게 제시를 하죠. 선생님 쪽만 한번 할게요. 자, 누구처럼 답을 구한 사람은 12명이고 누구처럼 답을 구한 사람은 10명이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이 그쵸? 그 예측을 하면서 면적을 구하는 거죠. 서로 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관찰하기.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를 하면 직사각형이 면적에 나오고요. 그걸 2분의 1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또 발견하기. 직각삼각형이나 정사각형에서도 이 방법을 통하네. 그쵸?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의 나누기 1. 자, 어머니도 지금 다시 삼각형의 면적을 공식은 외운 것 같은데 왜 2분의 1이 들어가지? 그럼 갑자기 좀 이렇게 자신 없죠? 아리까리하고 그런 생각 드시나요? 자, 그래서 자, 요 관찰하기에 요 내용은 어머니가 기사에서 다 읽으세요. 자, 엄친수가 지금 포커스한 거는 그쵸?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를 하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잖아요. 자, 요 부분에 한번 해봤어요. 그쵸?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기준은 왜 먼저 2분의 1이 왜 들어갔을까를 한번 어머니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y 2분의 1. 그쵸? 자, 어머니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y 2분의 1. 그쵸? 자, 여기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걸 반을 뚝 자르면 뭐가 되죠? 자, 얇은 게 참 쓰기가 힘들어요. 자, 이렇게 반으로 뚝 자르면 그쵸? 반으로 뚝 자르면 이쪽에 삼각형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는 요 경우를 가지고 생각한 아이들은 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 그쵸? 그게 면적이 그거의 반은 삼각형이야 라고 생각한 거죠. 요거는 딱 요 직사각형에서 반을 자른 그쵸? 삼각형의 면적에 대한 거예요. 즉 좀 이상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가 나오는 것도 삼각형에서는 왜 가로 세로 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죠. 여기서는 가로 세로가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삼각형을 가로 곱하기 세로로 생각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는 직사각형인데 그거의 반이 공식이야 라고 했을 때 한 가지는 맞힌 게 있어요. 반이라는 거. 자, 이 친구는 직접 자기가 생각해서
직사각형의 반이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의 반이 삼각형의 면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자기의 관찰 방법과 한번 그 시도한 거에서는 잘 정리가 된 거죠. 자, 그러면 근데 이 정사각형이란 거는 직사각형은 사각형이라는 범주에서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각형이라고 하는 범주가 있죠. 서로 평행한 변이 4개면 마주보는 변이 평행으로 돼서 변이 4개면 되죠. 그래서 이런 평행사변형도 사각형이 돼요. 또 마름모도 사각형이 돼요. 그쵸? 이렇게 평행하고 자 이렇게 평행하고 변이 2개죠. 마주보는 게 평행하죠. 2개죠. 변은 4개. 자 이렇게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마름모도 되고 평행사변형도 되고. 자 이럴 때는 반드시 가로 세로로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사각형이고요. 그 사각형 안에 또 뭐가 있죠? 직사각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보다 작은 범주가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직사각형을 가지고 가로 곱하기 세로의 반을 삼각형의 면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물론 정사각형도 되겠죠. 자,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하면 이거의 반도 삼각형이 되죠. 자, 직사각형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을 생각해도 가로 곱하기 세로의 반은 공식으로 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자, 가로 세로가 왜 밑변과 높이로 바뀔까라고 그 다음 스텝에서 또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자, 충분히 직사각형을 가지고 생각한 친구는 직사각형의 반을 하면 삼각형이 나오죠. 이런 삼각형. 분명히 직사각형 기준으로 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의 반 2분의 1인데 삼각형으로 가면 이걸 밑변이라고 하고 높이라고 해요. 그쵸? 이걸 또 빗변이라고 하고. 자, 도형에서는 도형 나름대로의 다 명칭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친구가 직사각형을 가지고 그 삼각형의 면적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냥 사각형, 평행사변형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자, 평행사변을 그리고 이거의 반이 삼각형은 맞죠? 그러면은 얘의 요 삼각형의 컬러가 안 바뀌네.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봐 라고 했을 때 그쵸? 요 삼각형에 이렇게 반은 맞출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왜 밑변과 높이인가를 보면 자 다시 지우고 얘를 명칭으로 그냥 밑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걸 높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요 삼각형만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를 요쪽으로 보내주면 그쵸? 이렇게 보내주면 사각형이 어떻게 되죠? 평행사변형이 요런 직사각형으로 되는 거죠. 그쵸? 그럼 결국 요 높이는 세로가 되는 거고 밑변은 여기하고 요만큼 그대로 왔기 때문에 요 밑변이 이렇게 밑변 시프트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 평행사변형의 면적은 이렇게 삼각형 튀어나온 삼각형을 옮겼을 때 직사각형이 되는 것이고 가로하고 세로의 개념인데 이미 뭐라고 했죠? 밑변과 높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결국 가로 세로가 평행사변형에서 면적은 어떻게 되죠? 평행사변형의 면적은 이렇게 그냥 해볼게요. 그쵸? 밑변 곱하기 높이이다. 높이가 되는 것이고 삼각형 그 평행사변의 딱 반이니까 그쵸? 반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자 이렇게 하면 이 친구는 삼각형의 면적이 밑변 곱하기 높이로 되는 거를 증명해 낸 거죠. 자 그렇다면 아이들이 저는 이렇게 아이들한테 스텝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봐요. 삼각형의 면적에 공식에 2분의 1이 들어가는 이유는 먼저 직사각형으로 생각한다. 삼각형 직사각형의 반이다.
그쵸? 다 되죠. 그 다음은 평행사 변형으로 생각해 본다. 평행사 변형의 반은 삼각형의 면적이다. 그러면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는 평행사 변형에서 뭐일까? 그거는 밑변과 높이. 이 높이는 요쪽으로 시프트 하면, 그쵸? 결국, 뭐가 되죠? 세로가 되는 거고, 요 가로는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요쪽으로 시프트 돼서, 그쵸? 밑변이라고 하는 요 친구는 요렇게 시프트 되면은 가로가 됩니다. 아, 평행사 변형 가로, 세로가 밑변과 높이로 바뀌는구나. 명칭만 바뀌는구나. 그쵸? 자, 이렇게 하면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고, 선생님 또한 수업을 그렇게 유도하는 방식, 유도가 뭐죠? 인덕션이죠. 인덕션이 뭔가요? 유도하다. 그게 바로 귀납법이에요. 자, 인은 끌고 가는 거죠. 귀납법. 기억이 있으니까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그쵸? into, 결론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인덕션이에요. 유도한다. 자, 되셨죠? 귀납법의 기억은 개별적 사실을 가지고 그거를 into, 얼로 끌고 간다. 결론으로 끌고 간다. 그쵸? 그래서 귀납법. 선생님들 여러 가지 개별적 사실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결론으로 끌고 가는 귀납법적으로 수업을 한다는 거. 그거 잘 명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면적, 어머니도 잠시 까먹은 것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직사각형과 평행사 변형을 통해서 그 공식을 유도하는 거를 귀납적으로 인덕션 하는 거를 설명드린 거고요. 또 기사 내용 꼭 읽어보시라 했는데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교사들은 확산적 사고를 유도하는 발문을 한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선생님 돌멩이가 자라나요? 자, 그러면 여기가 선생님인데 어머니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그래요. 돌멩이 자라지 않는데 아이들이 많이 실망하겠죠. 또 내지는 야, 돌멩이는 무생물인데 자라냐? 뭐 이렇게 또 반문을 할 수 있어요. 발문이 아니라. 그럼 아이들이 생각이 짧아지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의 그 자세. 선생님 원래 교육학이라는 게 보면 그쵸? 뭐 피아제 선생님은 뭐 심리학자예요. 거기다 아동을 붙이면 아동 심리학. 그쵸? 심리학은 또 철학에서 파생된 거고, 그쵸? 뭔가 심리학은 과학적인 좀 실험을 해요. 뭐 뇌나 어떤 우리 그 뇌가 사고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심리학들은 여러 가지 좀 실험을 통해서 하는 게 이제 심리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신경정신과, 뭐 정신병에, 뭐 정신과 같은 데는 그 뭐 약물로 치료하는 걸 더 연구하는 게, 예, 신경정신과에서 뭐 철학, 그 다음에 심리학, 신경정신과가 뇌나 사고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뿌리는 같아요. 자, 어쨌든, 자, 선생님들도 교육학과 나와서 아동심리학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선생님 돌멩이가 자라요? 라고 하면, 자, 선생님이 발문을 하죠. 돌멩이가 자라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할까? 자, 그럼 아이가 대답을 하죠. 잘한다? 잘하는 것은 늘어나니까 지금 키를 재어놨다가 확인해 보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는 나는 키는 않고 A라고 할게요. 나는 키는 않고도 몸무게가 늘어나고 있어 나처럼 잘할 수도 있잖아. 잘하다라는 거에 대해 얘가 키가 큰다. 또 몸무게가 늘어난다. 그치? 그럼 선생님이 유도하는 건 뭐죠? 그럼 돌의 길이도 재고 몸무게도 재볼까? 이렇게 발문을 하고 어떻게 할까라는 걸 제시하겠죠. 자, 그렇게 해봐. 그럼 기록표를 만들어 줄게. 아, 이거 친구들이 서로 A, B가 동의를 한 거군요. 야, 그러면 우리 둘이, 그쵸? 어떤, 뭐, 합의, 어그리먼트에 도달하기 위해서 돌의 길이도 재고 몸무게도 재보자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 선생님이, 그래, 그렇게 해봐. 좋은 생각이야. 굿 아이디어 해서 기록표를 만들어 줄게. 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면 아이들의 사고력이 확산되겠죠. 자, 앞으로는 아이들이 돌멩이가 자라요 그러면 야, 자라지 않는다 라고 단순하게 대답하거나
뭐 이 정도는 좋을 것 같아요. 야, 돌멩이는 무생물이잖아. 생물들은 숨도 쉬고, 그쵸? 뭐 나무를 봐봐. 나무는 움직이진 않지만, 그쵸? 광합성 작용을 하고, 뭐 항상 살아 있잖아. 근데 돌멩이는 그런 거 숨 쉬고 그런 거 없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쵸? 또, 잘하는 거. 만약에, 뭐, 새끼 토끼가, 그쵸? 영한 토끼가 되고 피보나치가 나오네요. 그리고 어덜트 토끼가 돼서 베이비 토끼가 영 토끼가 되고 어덜트 토끼가 돼서 새끼도 날 수 있고 그런 게 잘하는 건데 돌멩이는 새끼 날 수 없잖아. 그쵸? 좀 그렇게 대답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했던 이 잘한다에 대한 거에서 키가 크는 것과 몸무게가 는다는 걸로 확산적 사고를 유도한다는 선생님의 그 수업 준비, 그쵸? 아동 심리학적인 그런 깊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저는 감명을 받았고, 또 선생님들이 학원 강사들 같이 뭐 이렇게 쪽집게 같이 안 가르친다 그래서 그거를 불평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자, 선생님은 아동심리학자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29강 오늘 수업 끝!